그 애들 지금 시험이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바빠서 요즘 제가 요즘 여기 강의 올리는 거 좀 소홀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코스피 차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코스피 차트는 지금 여기가, 자, 여기 보시면 요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 라인 그는 거는 뭐 우리만 그럴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차트 좀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뭘 좀 아는 놈들은 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이 차트선을 정확히 깬 게 보이죠?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올려드린 그 차트쟁이들 있잖아요.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양봉으로 바로 올랐으면 또 차트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차트만 보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로 보이냐면 요 보라색 선 보이죠. 보라색 선은 요거 480이라고 우리가 아주 즐겨 쓰는 주무기 중에 하나인데 481선이죠. 신뢰도는 거의 80, 90%에 가까운 거고요. 요 핑크색 선이 이제 여러분 1001선이라 해서 거의 95%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가장 큰 주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480선에 이제 다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2563자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다른 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보여 있고요. 그래서 2550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 밑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대봐야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 분석한 이 차트 특징은 이거 보시면 61선, 즉 여기 하늘색 선이 전문용어로 이걸 61선은 생명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생명선. 그러니까 이건 깨면 절대 안 되는 선이고 한번 깨면 돌파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녹색 선인 이 121선 보이나요? 예, 그것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죠. 61선이. 이런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 이 정도는 아마 주식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알 거예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예요.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서로 치고 올라가느냐 꺾여 내려오냐에 따라서 이건 꺾고 내려왔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천일선은 핑크색 선이 뚫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죠. 그러니까 위로는 지금 악재가 두서너 개가 겹쳐 있고 밑으로는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 까짝까짝 되는 겁니다. 여기서 꺾인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꺾이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여기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또 이 RSI 지표를 보면 침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제 과열까지 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얼마나 이 장이 병신 같으면 가다가 꺾여버리는 장입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예요. 과열이 나왔으면 침체가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침체로 절대 못 가게 다시 끌어올려버리는 아주 골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보실까요? 자, 과열 들어왔죠. 그러면 당연히 침체까지 들어오는 게 맞죠. 우리가 이런 데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침체가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사기도 애매해요. 더 내려올 줄 알고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기서 당연히 하방을 공격했겠죠? 공격했는데 하방은커녕 조정도 안 받고 옆으로 나란히 가다가 더 올라가서 우리 계좌를 아주 개 털어버렸어요. 여기서. 지금도 보시면 이게 또 올라갈 것 같은 여지로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기도 올라가는 걸 사면 또 내려와요. 지난번에 급락 나고 보이죠. 파란봉. 올라간다고 샀더니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또 다 계좌 다 털어내고. 다시 상방으로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조정 받겠구나. 이렇게 며칠은 조정 받겠구나. 3, 4일 정도 이렇게 보이죠. 음봉. 여기서도 음봉 세 개. 세 개씩 음봉 하죠. 여기도 음봉 4개. 이쪽도 보시면 음봉 5개. 이쪽은 음봉 떼거지. 다 보이시죠? 여기는 음봉 없어요. 한 개 나오면 끝이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죠. 이건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든 모든 사람이 어느 평균에 기대서 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봤을 때, 눈이 맑은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면 예절 바른 사람은 대체로 악당이 아닐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앞에 통계가 보시면 여기서도 한 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거의 여기 7번까지. 음봉이 보통 3개 이상씩은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7번이 맞았기 때문에 8번째도 맞을 걸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 음봉 때리고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영모션에 걸려서 7번, 8번 중에 한 번 예외도 있구나. 거기에 이번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이거 상방을 배팅할 거냐? 올라갈 거를 믿을 거냐? 여기서 하방을 배팅할 거냐? 여기서 상방을 배팅하면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슬슬. 이제 조금씩 이제 전쟁이 감돌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 공간이 헤즈볼라의 그 무인 공격기로 공격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8카 뒤집었어요. 우리 지금 청와대 공격당한 건데 그냥 안 넘어가겠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런 걸 뒷미삼아 바로 그냥 하락을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우리 정치 경제 강의할 때도 많이 했지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는 깐부예요, 깐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경선할 때 힐러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트럼프에게 넘겨준 게 푸틴 쪽입니다. KGB라고 부르는 소련 비밀 경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푸틴은 트럼프를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까면 깠지 러시아는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하수인이라는 소리까지 심지어. 왜냐하면 트럼프의 비밀스러운 스캔들 추문을 다 러시아가 갖고 있어. 러시아 해킹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말 한마디 하면 트럼프는 바로 그냥 감옥 가는 수가 있다는 설이 파다해요. 우리 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둘은 어쨌든 이 깐부.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죠, 둘이. 서로 두 사람의 범죄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검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관계에 푸틴이 최근에 김정은이하고 또 친해졌죠. 그럼 그렇게 삼각 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원래 또 트럼프가 로켓보이라고 부르면서 무뚝 또 친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세 마리가 다 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의 이제 후계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해리스, 바이든, 그 다음에 오바마, 이 패거리.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의 기시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총리. 그래서 일본 총리 이시바죠, 이시바. 물론 이제 기시다나 앞에 있던 아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시바 시기로 그나마 조금 약간 친한파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어쨌든 기본적인 건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유승민 스타일인 거지, 유승민.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시바 자민당은 자민당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윤석열. 요렇게 라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의 이 개돼지들이 특히 민주당 개돼지들은 미국 민주당, 한국 민주당 이래버리는 걸 자꾸 미국 공화당. 그럼 저 박정희야 공화당. 미국에 무슨 박정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름만 듣고도 흥분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동물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한국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냐면 미국 공화당이 친북이에요, 친북. 미국 한국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부분 노선이 겹쳐요. 물론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공화당이니까 보수죠, 보수. 보수인데 그 보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의힘 보수와 차원이 다른 보수예요. 거기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킨다고요, 보수라는 게. 미국의 역사와 전통,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친일파지만 국힘이 보수라는 게 위장한 보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름에 자꾸 헷갈려서 미국 민주당 하면 한국 민주당하고 친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일본하고 친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통일교하고도 친하고.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 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돼야 되니까 최대한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그 표가 미국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트럼프 쪽으로 현 정권의 실책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게 자꾸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이거가 안 통하니까, 풍선으로 안 통하니까 이 도로 폭파로 들어가는 거야. 계속 트집을 잡는 거야. 한국에서 먼저 뭘 했다. 어떻게 해서 싸움만 시비만 걸어봐라. 우리 바로 그냥 세게 공격을 일으킨다. 뭐 심한 경우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켓이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탄도 같은 것도 발사해가지고 일본 앞바다에 발사해서 더 심한 도발을 할 수 있고요. 그때마다 소련은 러시아는 어느 편? 당연히 김정은 편이죠. 계속 뒤에서 박수치 잘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반응을 하려고 보이면 한국 입 다물어라. 까불지 마라. 우리는 북한을 지지한다. 지금 요 노골적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판을 못 보면은 이 주식 돈 벌기도 어려워요. 한쪽에서는 악에 받쳐서 증시를 올리려고 할 거고, 해리스 지지자 쪽들은, 올가 쪽은 대부분 다 해리스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악착같이 분란을 만들어서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이게 지금 막판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그 돈을 버는 도박사들은 이미 지금 60대 40까지 벌어졌어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0까지 지금 그 배당률이 올라갔고요. 해리스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과 심지어 좌파 언론까지도 해리스 만세를 아직도 외치면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개돼지가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64위가 벌어졌고, 그건 주식시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종목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해리스 종목은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정치와 관련된 우리 지금 미국 다우지수의 향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수가 애매하게 버티고 비이성적으로 버티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몰가에서는 절대 폭락하면 안 된다. 해리스가 당선되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에 비해서 실제로 트럼프 쪽이나 또 북한이 또 한번 장난을 맞춰서 크게 어떤 뭐 정세 불안을 일으키면 내일 급락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은 이게 어느 방향성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상식적인 7번을 믿고 이제 하락 배팅했다가 손실을 많이 지금 입은 상황이고요.
네, 마이너스 한 800 정도 지금 돼 있네요. 미국장이 1700까지 벌었던 게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국내장도 한 6, 700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돼 있을 거예요. 두 개 합하면 1500 정도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네, 두 개 다 한 800씩 되겠네요. 1600쯤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방을 또 했는데 또 불안해요. 이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느냐? 미국 지수는 주봉을 보시면 아직 과열이 아니에요. 과열 초입이에요, 초입.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제 과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최소한 3, 4개월은 더 과열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월봉이에요, 월봉.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과열이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직 그 과열 논하기엔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또 하방이 불안한 거죠, 하방 치는 게. 근데 또 상방을 계속 가자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정세도 불안하고, 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다우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나 엔비디아 차트나, 엔비디아는 누가 봐도 지금 과열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주봉은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과열이 식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상승 시작이야, 주봉은. 그리고 엔비디아 월봉 같은 경우는 한참 과열을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앞단계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소 2, 3개월은 더 지속될 수 있는 지금 모양으로 보여지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죠. 따라서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을 논하기는 조금 일러요. 왜냐하면 주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주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침체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침체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MACD가. 이제 이 여기도 합성 그래프도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죠. 주봉은. 그러니까 일봉이 지금 과열됐다고 섣불리 말하기도 좀 어려운 위치. 우리나라 지수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미국 지수까지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서요, 떨어지면 안 될 자리를 우리는 깨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깨고 있고요. 미국 지수는 더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위로 천장을 뚫고 있고 위로, 얘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지금 하향 추세를 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뭐 받쳐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받쳐서 산다 하더라도 올라가 봐야 또 두드려 맞아요, 위에 저항선에. 이렇게 띵띵띵띵 가다가 결국 언젠가 요 좁은 가돌이, 즉 하늘색 선과 여기 보라색 선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여기입니다. 밑으로 먹어도 먹을 게 없고 위로 먹어도 먹을 게 별로 없죠. 요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결국은 밑으로 꺾이든지 위로 꺾이든지 곧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왔다 칩시다. 그러면 인버스를 사면 되죠. 그런데 그래봤자 또 여기가 또 지지선, 여기가.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2400? 요거밖에 안 포기 안 되고. 그럼 위로 뚫으면요, 위에 핑크색 천에서 또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늘 녹색 선하고 같이 있죠. 두 개가 보여요? 녹색이랑 핑크색이 같이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장기 이평선이 천일선과 그 다음에 121선이 버티면 엄청난 저항이건 쉽게 못 들어요. 앞에서도 보세요. 가다가 부딪히고 내려왔죠. 녹색 선을 부딪히고 또 내려왔죠. 뭐 여기서 뚫어도 쉽지 않죠. 뚫을 수도 물론 있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날 7만 원, 8만 원 가야 돼.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도 쉽지 않고 내려갈지 이만큼이고 올라가면 또 천장이 있고. 그러니까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획기적 변화가 오기 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뭘 성공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갑자기 몇 조 원 정도 납품하게 됐다. 이 정도 아니면 사실상은 어렵다. 우리나라 지수는 위로 어렵고 밑으로도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그동안의 아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슬럼프와 내린 결론은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항상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항상 바닥 나오고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 보시면 거래량 주는 거 보이시죠? 돈이 없어요, 돈이. 국내 시장에 돈이 없어요. 다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 버려서 돈이 없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요,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보 같은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규칙적으로 보세요. 침체 들어오니까 침체 딱 들어오죠. 그리고 과열 나왔죠? 그리고 61선 생명선이라 했죠? 또 들어맞고 내려오죠? 예, 여기서 이제 침체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딱딱 규칙적이에요, 여기는. 이게 정상적으로 주식시장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측을 불허하면 지나치게 안 올라가고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이. 시장이 이제 지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는 원래 보시면 여기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시고요. 파란선, 21선인데요. 이 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 동력이 있을 때는 잘 안 꺾여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내려버렸죠. 요거는 좀 과한 매도입니다. 매도. 그래서 이런 건 바로 돌릴 확률이 높아요.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코스닥은. 하지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은 결정됐네요.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올라가도 다시 내려가서 이게 침체가 나와주면 그때는 매수할 만하다. 근데 코스피는 이에 비해서
규칙이 하나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꺾여 내려와 버리죠. 이걸 어떻게 뭘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규칙을. 최소한 어떻게 비슷하게 닿아줘야 되는데, 닿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이걸 상방을 여기서 투자할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투자할까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인간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러니까 외국인도 다 떠나는 거예요. 금투세가 제일 크고요. 제가 보기엔 금투세가 제일 크고요. 삼성전자를 사줘서 외국인이 팔면 삼성전자를 사실은 국내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내서 삼성전자를 버텨줬어야 되는데, 보통 흥선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니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바보짓을 하고 있고, 아무리 주식을 모르는 초짜라더라도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게 무슨 개 잡주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했던 작전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 지경이고, 이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삼성전자의 수급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파란색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8월 23일부터 우리의 비극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하루 빼놓고는 매일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원에 보시면 메릴린치라고 나오죠. 매도 상위 150만 원 보이죠. 메릴린치한테 팔았다고 자꾸 말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들이 틀려요. 메릴린치가 판 게 아니고 메릴린치 창구로 나왔다고요, 돈이.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메릴린치 창구를 빌려서 매도를 해도 잡히긴 메릴린치 창구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메릴린치가 삼성증권에 팔면 삼성증권은 매도로 나옵니다. 물론 서로 외국인 거를 서로 교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흔히 보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제임스인데 사실 한국 사람인 것도 있고, 어쩌면 이 속에는 지금 우리 삼성전자 이 과매도 속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증권, 현대증권 이런 대한민국에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파는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지들도 다 판단 말이에요. 나라를 버린 거죠, 버린 거죠. 거기에 개인들만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민주당 놈들도 아마 팔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팔 거예요, 지들도. 살다 보면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제 돌아서겠지 이런 인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외국하고 차트가 다르게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처음적인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서. 자, 이 차트는 원달러 동향입니다. 원달러 동향인데 최근에 1,303원까지 갔다가 다시 급등해서 1,369원, 1,370원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환율은 원래 1,370원, 80원대 있다가 거의 1,400원 찍은 게 고점이죠. 1,300원에서 1,400원에서 1,3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환율이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돈이 세진다는 얘기죠. 그럼 수출이 약화되지만 대신 미국 내에 있는 달러가 이탈을 해서 금리 인하를 또 했잖아요. 이탈을 해서 그 돈이 원화 강세가 원화에 투자를 보통 한다고요. 원화에 투자를.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20번이면 19번 이렇게 환율이 내릴 땐 증시가 무조건 반납니다. 이번엔 더 내렸어요. 환율이 내리니까 증시는 더 내렸어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한국의 돈을 이탈해요. 그러니까 증시는 더 빠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릴 때도 빠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더 빠지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모두 알고 있는 경제 법칙을 다 어긋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평생 경제 공부를 한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화가 강세면 주식은 반등, 항상 이건데 공식적이었는데, 원화가 강세인데 주식은 약세, 원화가 약세인데 주식은 또 약세. 뭘 해도 약세. 미국이 올라도 우린 내리고, 일본이 내리면 더 내리고, 일본이 오르면 우린 또 내리고. 그러니까 뭘 해도 내려. 중국이 오르면 중국으로 돈이 쏠려간다고 또 내리고. 원래 중국이 오르면 보통 우리도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자, 중국이 어저께 보시면 3.61 항생은 상해 종합이 2.91 올랐고, 심천지수도 올랐고 4.09 올랐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이 강세를 나타나면 아메리카퍼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팝니까? 그럼 중국 증시가 강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같이 원래 지수가 올라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이 놀아요. 그럼 우리 지수가 못 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중국 증시가 못 갔지 않냐,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못 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급등을 했어요. 우리는 더 빠졌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으로 돈이 쏠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없다. 그게 또 내야 된다. 자, 중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우리 증시는 또 빠지죠. 또 다시 중국으로 또 몰려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치적 무능, 민주당의 한심함, 문성열 이건 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그룹의 한심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죠. LG도 심각하다. 롯데그룹도 지금 개판이다. 난리도 아니다. 지금 롯데도. 또 신세계 그게 누구죠? 무치갱이, 예, 신세계. 그래서 걔 한심함, 야구팀이나
안도관 잡고, 그 다음에 이재용이 한심함, 이 그룹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결국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걔들도 개판, 대통령도 개판, 야당은 더 개판. 이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이상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외국인 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체다. 주가가 못 가는 실체다. 삼성전자의 모습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될 게 하나 있다 했죠. 뭐라 했죠? 우리나라는 노인 산업이 잘된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드글드글한 나라다. 따라서 노인들이 드글드글할 때는 노인들은 죽기 싫으니까 뭘 먹어요? 약을 먹어요, 약을. 자, 이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주가입니다. 이게 리가캠 바이오 주가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가장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종목을 했죠. 이제 106만 원이에요. 106만 원. 원래 출발 한 20만 원에서 했었는데 5배 올랐죠. 삼성그룹의 이제 먹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노인들을 위한 약을 팔아야 돼요. 약을.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뭐 SK 바이오팜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보다 이쪽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즉 약회사를 제외하고는 될 게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딱 한 가지만 된다. 노인들을 위한 산업. 그 외에는 없어요. 나라가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늙은이들의 나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더 이상 애국심을 강조하고 나라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거덜나겠다 싶어서 지금 있는 한 7, 800씩 손실을 만회하는 건 한 번에 승부수를 띄우겠다 판단이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전반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포기하는 걸로 일단 하겠고요. 나라를 버려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살면서 나라를 버려본 적은 없는데 참 대단한 정권 여당이다. 나라를 버리게 만들 정도로 정말 한심하게 이럴 때였고 차트가 이 모양인데도 곤투세 타령하는 거 보면 민주당도 대단한 꼴통 새끼들이구나. 따라서 더 이상 뭐 이제 얘들 뭐 지켜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차트를 잠깐 보세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항생지수, 항공 H지수를 이제 수치로 바꿔놓은 것인데, 이제 급등에 좀 조정받고 있죠. 현재 2,200원 정도.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요거를,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 요걸 여기 보라색 선 보이나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땡큐. 요즘 이거 1,800원인데, 그건 좀 무리겠다 싶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이게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면 1,500원 정도 했던 건데, 급등해서 2,8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중간값이 2,300원까지 조정받으면 딱 맞는데, 만약에 더 조정받으면 한 1,800원. 요건 좀 무리다. 왜냐면 그 밑으로도 보시면 선이 겹겹이 있죠. 지금 쉽게 못 들어요. 못 내려와요. 따라서 1,800원에서는 3부 이자를 내서라도 빚을 내서 사야 됩니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중국이 망할까요? 우리가 망할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더 빠르게 나오죠. 따라서 2,000원 정도부터 매수하려고 했는데 딱 엊그저께 2,000원을 딱 찍고 갔죠. 이거 지금 2,010원. 아주 그냥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수백만 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들을. 2,000원을. 2,010원에 귀지같이 반등했어요. 급등 나와버렸죠. 너무 신기하게도. 이때 샀으면 여기서까지 수익률이 11%. 하루 만에. 이때 여기다 한 5억 박아버렸으면 11%니까 게임 셋이죠. 6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죠. 이날 제가 자고 있어서 못 봤어요. 자, 따라서 이 지수는 제가 보이는 제 눈에는 이 위에 핑크색 보이죠? 무조건 갑니다. 왜냐? 중국은 여기서 무너지면 시진핑도 시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간다. 그리고 여기 3,700원 정도, 3,500원 정도. 그래서 2,000원대 맞추면 최소 50% 수익은 보인다.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된 차트죠. 월봉까지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차로 여기 보시면 강하게 생명선 보이죠? 생명선 보이죠? 쉽게 뚫기 힘들어요. 이 자리는. 3,500원에서 700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저항이 좀 있고 근데 이게 이러고 제자리로 돌아올 거면 왜 올려요? 돈을 1경원, 몇 천조를 쓸 텐데, 이거 왜 올려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좀 깔짝깔짝 되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오게 되면 다음, 여기 보이는 녹색은 보이나요? 여기까지, 이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여기 네 군데의 저항대예요. 그죠? 거기 갖다가 4,900원, 한 5,000원, 조금 물이 들어가면 한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그러니까 또 보인다는 거예요, 위차가. 한 번 해먹고, 한 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5,000원 이상 목표로 가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 확률보다 중국 지수가 오르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승부를 띄우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중국 상해 지수에다가 다 풀베팅 하겠다. 코덱스 레버리지 점점 양을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중국의 미래에 투자하자. 1번.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상승 파라가 아까 말했죠. 굉장히 애매한 자리죠. 그래서 포기. 하방도 포기, 상방도 포기. 뭘 맞춰도 한쪽은 출혈이 엄청 클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속 상승한다면 하방 배팅한 저 같은 공모대 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손가락 빠는 거고 한강 가야 되는 거고요. 급락이 나오면 지금까지 위로 상방으로 돈을 끌어들였던 그 월가의 그 많은 큰 손들은 또 손가락 빠는 겁니다. 아주 작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한쪽이 타격이 너무 크고요.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죠. 좀 안전하게 가야 돼서 고민 끝에 테슬라. 우리 화성 간다는 테슬라. 그래서 머스크 형님 거 테슬라. 테슬라는 다행이죠. 높은 자리가 아니죠. 다행이에요. 그 악재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악재도 많고 여기 보시면 RSI가 드디어 이제 침체 들어왔죠.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한 100, 한 80불 이 정도. 주봉으로 보면 네, 이 자리입니다. 뭐야? 180불.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100, 한 3, 40불까지. 여기까지 빠지면 풀베팅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좀 상승세나 하방을 맞추려고 덤벼드는 것보다 그 확률은 50대 50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과 상승의 확률은 50대 50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내려갈 때마다 매집을 해버리면 상승 확률은 제가 보기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여기 보이세요? 꺾여 내리는 거 보이죠? 요거 뚫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로 치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꺾여 내리는 거 보이죠? 요거 뚫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해 보면 자, 우리가 한 200불 정도 내려와서 사서 200불이나 210불에 맞췄다고 잡으면 요 자리가 지금 230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지금 30불에서 20불 차이가 나죠. 20불이면은 200불 기준으로 20불이면 10%고 210불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15불 기준으로 한다 235불이면 10%죠. 10%. 20불 차이니까. 10%인데 요거를 우리가 곱하기 2배의 레버리지를 사버리면 20%죠. 여기다 풀베팅을 해버리면 뭐 한 2억 박아버리면 20%면 4천만 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7, 800원 가볍게 만회하면서 그냥 한 방에 승부를 돌릴 수 있는 게 엔비디아보다 낫겠다 이게. 그런 결론이 돼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한 4개 정도로 압축했는데 그걸 더 줄여서 2개로 압축해서 중국 차이나 지수하고요.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테슬라에 투자를 좀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 것이 오늘 그동안 세웠던 며칠 동안 고민했던 전략에 대한 결과입니다.